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윤영입니다. 사무실 제 책상 위에요. 작은 선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잘 키워보려고 제가 선인장 특징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선인장은 어렵고 건조한 환경 속에서도 몸에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표면에 보면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있는데요. 이 주름들이 결국은 자신의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는 스스로 하는 조절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선인장처럼 수분을 좀 건조한 환경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조절해서 타이밍을 맞춰갈 수 있는 전략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선인장의 꽃말은 정열과 열정이라고 합니다. 정열을 가지고 전화 주시면 저희도 열정적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 남겨주실 분들 02797-0300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오늘 전화 상담부터 전략 챙겨주실 분 모셔왔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죠. 이 대표님 모시고 시장 정책이라던가 또 세법 관련한 이야기도 항상 나눠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나 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상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넘어야 하는 산인 만큼 오늘 좀 더 쉽게 정책과 법 관련한 이슈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키워드들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외국인 관광객 수가 2년 연속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투자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소형 면적보다 낮은 대형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선호도 하락과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였죠.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게스트하우스가 많이들 생겨나더라고요. 네. 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투자 전망은 밝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선 그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 관광 수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작년이죠. 2012년 1월부터 해서 외국 관광법에 대한 어떤 개정 또 신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인 관광객도 있지만 일시적인 방문객인 그 배낭족들에 대한 네. 그 수요층들도 꾸준히 늘어가면서 이미 그 1년 한 해 1,000만에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만 해더라도 이미 1,200만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100만 정도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층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보다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게스트하우스라는 쪽을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수익률만 해도 잘 운영을 했을 경우에 놓고 보더라도요. 대체적으로 일단은 10%가 넘는 상태, 그리고 많게는 3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이제 꼼꼼히 살펴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보유를 하는데 이쪽 트렌드로서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정착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 접근하기보다는요 규제를 조금 잘 파악을 해보고 우선은 면적이 있어요. 그 연면적이 대략 한 70평 정도가 넘으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인가가 안 되고요. 그 이하로서 돼야 되는 부분하고요.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뚜렷하게 어떤 방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수익률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또 집가 상승에 힘입을 수 있는 그 외국인에 대한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지가 상승 그리고 어떤 수익률에 대한 극대화 이런 부분으로 잘 살펴본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는 시장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문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규제 부분이라던가 분명 살펴볼 곳은 있지만 앞으로 수익성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일단 서울에서요, 소형 면적이 오히려 대형 면적 아파트보다 값이 좀 비싸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선호도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역전됐다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그 지금 신규 분양 네. 아파트를 봤을 때 평형을 떠나서요. 일단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통상적으로 그 소위 3.3제곱미터당 분양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거의 균등하게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실상 그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소형평, 예를 들어 20평대의 평당 금액하고 또 40평대의 평당 금액은 확연히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분양 시장도 현실화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지금 분양되고 있는 시장에서 소형 평형, 중형 평형, 대형 평형이 소형 평형의 평당 금액이 대형 평형 평당 금액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금액으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또 수요자가 높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요게 그 대형 평형의 평당 금액이 소형 평형보다 가격이 좀 하락한 이유가 있겠죠. 그 네네. 부분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 강에 따른 그 가격 하락 때문에 그게 좀 겁이 나서 또 이제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소형 평형에 대한 네.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다 보면 이 부동산도 거주 형태도 이 소비 형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평형 거주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소유의식 권한에 대해서 자존심을 꾸준히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보다도요, 실속적으로 소비 맞아요. 형태에서 네. 관리비가 적은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수요층들을 흡수력을 끄는 부분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이렇게 편차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도 하고요. 또 가구 구성원 수가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소형 평형이라고 손 치더라도요. 이 발코니 확장이란 요즘 그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집이지만 큰 집 효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맞아요. 유리합니다. 저희 집도 확장을 했더니 네. 공간 자체가 확 넓어져서 네. 더 면적이 크게 늘어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분양되는 예를 들어 한 25평 정도 네.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90년대 지어진 30평대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안방이라든지 안방 내에 그 화장실도 있고요. 또 네. 드레스룸까지 네. 25평도 이렇게 배치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런 트렌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싼 대형 평형으로 접근하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그래도 소형 평형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형 평형에 대한 인기력, 어떤 꾸준한 그 어떤 구매력 이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향후 5년 이상까지는 꾸준히 소형 평형에 대한 어떤 수요층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이냐 소형이냐 더군다나 가격차가 좀 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향후 5년까지는 소형 면적에 대한 메리트가 더욱더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결정해 주셨네요. 자,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 나눠봤고요. 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두 후보 간의 이슈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여야 두 후보가 부동산과 개발에 대한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대형 개발을, 박원순 후보는 서민 복지를 우선한 맞춤 개발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공약에 따른 개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가 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에 지금 대해서? 어쨌든 세월호 참사 때문에 네. 지금 보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지자체에 대한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예전보다는 수그러들었죠. 그 많은 관심을 이렇게 끌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조금 어떤 지금 현재 모습, 앞으로의 모습을 본다면 그거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흑백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공약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락구를 봤을 때는 이미 지금 2020년에 대한 서울 도시기본 계획 그리고 2030년에 대한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좀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개발 계획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꾸준히 어떤 그 복지라든지 어떤 민생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그 정문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발을 조금 좀 광대하게 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죠. 도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용산만 해더라도요. 지금 용산이 큰 화두가 될 수 있는데 박원순 지금 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맞춤형 개발로서 또 서부 이천동에 대한 부분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용산국제문화지구도 따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단계적으로 개발을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개발 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러다가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실제 그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나머지 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좀 밀 곳, 그렇지 못할 것 이거에 대해서 중요도 또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진행을 할 곳, 안 할 곳이 극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네. 지역적인 어떤 표심의 마음이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창동 차량 기지, 여기처럼 정몽준 후보가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마곡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식 기반 거부 후축, 구축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그 2030년까지의 그 서울 도시기본 안에 지금 다 들어간 내용인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좀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정몽준 후보가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박원순 시장은 약간 실질적인 것보다도 아웃라인 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있는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가치에 대한 정점을 둬서 꼭 내 그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을 꼭 네. 필요로 하시는 후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어떤 쪽으로 그 서울시를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넓게 보면서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 이번 그 두 후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가 조금 더 잘 되고 또 투자도 마찬가지 좋은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가 부동산 개발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방향, 목적지까지의 방향은 다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개발 여부에 따라 울고 웃는 지역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전략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항상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 정책이라던가 법과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장소 마련해뒀습니다. 언제일지 그리고 누가 함께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 시간 꾸려지는데요.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졌습니다. 30명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미나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나눠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 네. 와서 직접 세미나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지 본인의 모습 또 자기 지역에 대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계신데요. 일단 오시면 그 3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진행을 해요. 그 열기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또 오시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질문 내용, 바로 거기서 또 답변도 드리는 내용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MPL이라는 부분을 또 네.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그걸 간과하고 나니까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1시간이 좀 더 연장해서 진행했던 어떤 그런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풀어내고 그리고 시장을 바로 아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가지 정책 변수에 관해서도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작은 매물 정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연락 주신 분들이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락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네네. 수원에 있는 권성구 고제동 대한아파트 20평대 네네.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수를 할까 고민하셔서 전화 주셨군요. 네. 네, 이렇게 미리미리 전화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건성구 고색동의 대한아파트 매수를 희망하고 계신데 어떨지 한번 저희가 투자적인 목적이랑 또 실거주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네, 실거주 목적이랑 한번 비교해서 전략 챙겨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목소리가 굉장히 좀 밝아요. 일단은 네, 지금 감사합니다. 집을 구입하겠다는 어떤 소풍 가기 전날에 그런 좋은 모습으로 네. 하셨는데 전화 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향후에 그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원 권성구의 고색동이란 곳에 그 아파트를 대한 아파트를 보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자, 우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쪽 지역적인 부분 하고요. 네. 그 아파트에 대한 매수 계획이 꼭 거주든 또 투자든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썩히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선 수원은 전체적으로 4개의 구가 있어요. 네. 장안구, 팔달구, 네. 영통구, 그리고 이쪽이 건선구인데 건선구의 입지 자체가 수원역 아래쪽에 서남측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수원에서 어떤 그 향후에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증가하거나 수요층들이 자꾸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오히려 그 광교 신도시라든지 영통지구,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지역 쪽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어떤 아파트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수원 일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곳이에요. 네. 자,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보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실거주 수요자들은 많은 거는 맞는데 네. 이 근처에 그 택지지구, 즉 위쪽 보면은 호매실 지구도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본다면은 봉담 개발 지구도 있고요. 네. 또 그 아래쪽에 보면 화성 태안 그 개발 지구도 또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떤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배우 주거지라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택지지구,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되는 공급량이 있다 그러면 조금 거리가 있다고 손치더라도요. 그쪽으로 해서 매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전세 비율도 지금 여기가 지금 90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네. 그 전세 비율 같은 경우도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70% 정도다. 이 부분은 수원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네. 수원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전세 비율의 평균치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 부분은 향후에 내 그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수요층들이 누구냐 하면 실거주자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수원 이남의 병점 같은 지역만 해더라도요. 네. 그쪽 아파트 전세 비율이 거의 90%까지 차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신규 아파트인 단지인 그 동탄 2기 신도시의 몰림 현상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주변에 택지 계획, 즉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급량 때문에 수요층들은 분산되고 이 집을 굳이 사려는 안 할 것이다예요. 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진입 비용이 작아서일 수는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들여다 본다면 이쪽 지역에서라도 오히려 수원역을 필두로 그 장안구 위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요자가 좀 더 풍부한 곳으로 해서 매수를 계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몇 개 찍어다가요. 다시 한번 세미나 오실 겸 해서 어느 것이 더 투자 가치가 높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후보를 한 3개 선정해서 오시면 제가 거기서 좀 찍어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전화 적정한 시기에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주변에 공급도 많기 때문에요. 네. 다른 곳을 한번 더 찾아보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도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아, 저희 2006년도에 네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성지 2단지 아파트 사서 네네. 보유한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네. 지금 주변에 마곡지구 개발 때문에 여기가 맞아요, 가격이 오를 맞아요. 거다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엔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아, 이게 또 마곡지구가 분양되면은 오히려 여기 헌 아파트는 또 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네.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전화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략 취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가양동의 성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제 소형 아파트죠. 예, 예. 예, 그 90년대에 입주를 했고 네. 일단 그 가격이 좀 하락되지 않을까를 우려를 하시는데 하락될 우려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가격은 크게 네.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네. 단지 크게 오를 어떤 가치가 없다는 부분이 그게 단점이에요. 네. 자, 왜냐하면 일단 장점은 9호선이기 때문에 9호선이 지금 강남을 관통하는 쪽이기 때문에요. 네. 여의도라든지 그 강남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실속적으로 거주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이쪽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에 네. 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마곡지구도 마찬가지 여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지금 LH에서 진행되는 것이 1,200~1,300만 원, 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한 1,500~6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죠. 평당 한 1,000에서 1,100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 양극화 차별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신축 아파트와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편차는 많게는 2배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신축 아파트가 워낙 가격이 꾸준히 이제 오를 수도 있고 수요층들이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내가 거주를 선호하시는 분들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여기는 선호도 면에서는 줄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단점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이쪽 가양동 말고도요. 네. 등촌동이라든지 염창동이라든지 저쪽 그 여의도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양평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한 공급량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쪽에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원룸, 투룸, 어떤 빌라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신축에 대한 선호도 측면이 있다면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신축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다지 여기가 큰 경쟁력은 없다라는 부분이 어떤 결론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네. 거주를 안 하고 임대를 놓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 만기 시점에는 네.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고요. 그 직전 단계에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발산형이라든지 양천 향교척 측면에서 마곡지구 인접해서 또 역세권 근처에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뛰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쪽 지역은 가격이 뛰었는데 가격이 안 뛰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조금 넓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미래적인 어떤 가치 측면은 조금 저조는 하지만 마곡지가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쯤 해서는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결정이 되려면 한 번 더 그 전세나 월세 그 임대 만기 시점에 전화를 한번 주셔서 결론을 얻어내시고 매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일단은 중간중간 한 번씩 더 점검 전화 주시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부 시간 정말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고요. 저희는요, 돈 되는 매물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옛 아파트형 공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이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토록 인기가 뜨거운 이유와 또 투자 시 유의할 점을 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수십여 개의 지식산업센터 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지난달 진행된 입찰에서 감정가의 103%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이 치솟는 건 이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낙찰가율은 84.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률과 경쟁률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기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임대 수익률은 연평균 7.12%,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인 5%대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오피스텔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비주거용인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중 임대업을 제한한 규제가 폐지된다는 것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차 수익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급 상황을 고려한 입지와 단지별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한마디로 입주사의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그런 단지인지를 좀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의 폭이 줄어든 점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최대 저층단지인 개포주공단지가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둔 등 강남구 재건축 사업이 최근 다시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지난 3월 강남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구 현대아파트와 개포지구의 우성 1, 2차 아파트를 포함한 일대 단지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발로 뛰면서 투자해 볼 만한 매물 정보들 매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02-2077-6391번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고요. 자, 오늘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전략 들어보기 전에요. 그 가운데 키워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떤 지역의 매물 정보입니까? 네, 지금까지 그 강남 개발이 많이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곳에 지각 변동이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투자는 불과 3천만 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심지, 현재 강남역 주변에 비해서 땅값이 약 한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5년 내 최적의 상권으로 거듭나는 곳, 바로 서초구 반포동을 소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으로 잠시 후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일권 대표께도 여쭤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뭡니까? 네, 서울의 중심에는 용산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입지가 가장 정중하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철 교통망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원효로 일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올 하반기에 신규 전철이 개통되면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용산구에서 가장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한 본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2, 3년 안에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정보도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권 대표의 매물 정보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5분 거리네요. 준공연도 올해 여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에 3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6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로 왔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구에서 원효로 일가 라인 같은 경우는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6호선, 트리플 역세권을 도보 5분에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올 하반기에는 경의선까지 개통됨으로 해서 완벽한 쿼드러플 역세권에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뛰어난 입지 때문에 용산권에서 가장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요할 포인트는 2017년도 초부터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도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도보 10분, 15분 안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교통과 개발 가치뿐만 아니고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단기간 안에 높은 임대가가 가능하시고요. 이런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매물 정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교통 부분 조금만 더 저희가 나눠볼게요. 네, 현재는 지하철 그 3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올 하반기에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GTX 광역철도망이 용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A 노선이라고 해서 일산에서부터 바로 용산을 거쳐서 강남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용산권은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지만 앞으로 특히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교통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숙명여자대학교라든지 도심권이라는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용산 쪽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용산하면 개발이란 단어를 떠올릴 텐데요. 개발 호재, 현재 저희가 기대볼 만한 호재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6.4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네. 어느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계 개발은 순차적인 개발이든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교통 여건을 봤을 때 워낙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 삼성과 대우 브랜드로 해서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분양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용산 역세권 개발이 분양과 함께 주변 지역도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에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하면 용산 역세권 바로 후면 지역, 배후 주거 지역인 원효로, 그 중에서도 원효로 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용산역 바로 뒤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1,800실의 대규모 5성급 호텔이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진짜 용산 개발이 말로만 과거에는 됐었지만 올해 상반기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타이밍상으로 봐도 지금이 바로 투자하기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국제업무단, 용산 민족공원 또한 앞으로 2, 3년 후면 개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입지 그리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물은 또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될지 올해 8월 준공 예정인데요. 이 건물 매력과 함께 가격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올 8월이나 9월 정도, 올 가을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 굉장히 입지도 좋다. 동남향 구조로 돼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뿐만 아니고 내부 구조 자체가 원룸형임에도 불구하고 풀프로 옵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전제품 다 들어가고요. 붙박이로 다 되기 때문에 1인 수요, 특히 숙대생들이라든지 도심권에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풍부한 수요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기 좋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2,900만 원, 보증금은 3천 정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월세는 한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이자를 제하시고더라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연수익률로 환산할 때는 7%, 그렇게 아주 높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용산권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안정적인 수익뿐만 아니고 본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으로 가보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 활용 시 실제 투자금은 2,900만 원으로 연간 임대 수익은 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였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른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팔석 대표의 매물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서초구 반포동 정보로 넘어가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에 자리했네요.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3,2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으로 저희가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9호선 신논현역과 가깝다라는 점이 눈에 쏙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땅값 비싼 강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주차 공간 확보죠. 그런데 이 매물 자체는요, 2개 층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에 가까운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것이 다른 어떤 그 경쟁 매물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 그랬을 때는 월세를 5만 원 내지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두 번째 팁. 자, 5층의 자연 발코니 그렇습니다. 바로 일조권 때문에 들여서 짓다 보니까요, 약 3평의 자연 발코니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 그런 매물이 되고요. 두 번째는 높은 개발 프리미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강남의 개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30년간의 먹거리를 테헤란로가 해결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30년의 먹거리는 바로 강남대로가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신논현역 전철역이 있고요. 거기 도보로 약 5, 6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의 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강남의 집 마련이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으로 불과 3천만 원으로 강남의 내 집 마련의 기회, 미래 개발 가치까지 가지고 간다면 그 수익은요 2배, 3배를 넘어서 4배, 5배를 넘어서게 되는 높은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룸 공급이 과잉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시지만 이 강남 지역은 예외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확보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화면에 지도가 함께 나갔는데요. 일단 반포역, 논현역, 신논현역 뭔가 역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입지적으로 교통 메리트가 좀 풍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철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을 전부 도보로 이용하죠. 그런데 신분당선 착공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5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반포 IC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싼 곳 반포 자이 아파트를 바로 길 하나의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 개발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은 큰 기대 가치가 있죠. 현재 신논현역, 자 이제 강남역에 버금가는 신상권으로 거듭나는 이 신논현역을 이제 5년이 지나면은요 큰 기대 가치 바로 강남역에 버금가는 상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신논현역 주변은요 현재 땅값이 강남역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가치가 높다. 현재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한 5, 6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강남대로에서 불과 180여 미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있는데요. 자, 강남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 이면 도로에 이렇게 강남에서도 낙후되고 노후된 곳이 있는가 할 만큼 이 지역은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 가치가 더더욱 높다. 약 3년 전에 컴팩트 시티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분양을 했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 자체는 2억 3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불과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싸도 많이 싸다. 그래서 선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곳의 입지역은 24시간 살아있는 상권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노후화된 만큼 개발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개발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컴팩트 시티에 따른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 그렇습니다. 바로 압축 도시 개발인데요. 이 지역은 2009년에 역세권 개발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20군데 최적의 후보지 중 교보타워 사거리가 바로 한 곳이었을 만큼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강남 지하도시 건설이 발표가 전에 됐었죠. 바로 신분당선 착공과 동시에 예정이 돼 있기도 한데요. 강남역에서부터 바로 이 신논현역 사이의 구간이 1단계 구간으로 먼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로 아직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벤치마킹 도시고 복합 쇼핑몰과 더불어 멀티플렉스 공연장과 지하 주차장이 들어오는 이 지역의 개발 가치를 크게 높이게 되고요. 또 있죠. 또 있습니다. 바로 전철 9호선과 신분당선인데 9호선이 현재는 신논현역이 종점입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의 착공이 물론 내년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전철 9호선이 이제 상반기 중에 2단계 구간 종합운동장역까지 개통이 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9호선 시대가 열리죠. 자, 한강을 이남으로 둔 공공시설물을 모두 지나게 되는 이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한 전철 9호선의 노선은 황금 노선으로서 그 자리하게 될 때 신논현역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 또한 상업지로의 종전환이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는데 더더욱 상업지로 전환이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높아지죠. 자, 종전환, 종상향만 돼도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개발 가치가 크다. 롯데 칠성부지의 개발 가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메리트까지 저희가 속도 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네. 주택인데요.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이 되겠습니다. 실전용 면적은 약 한 6평 정도 되고 총 20세대로 구성되는데, 자, 20세대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요. 또 주차 공간이 2개층으로 돼서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 확보. 강남의 땅값 비싼 곳에 이렇게 주차 공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뿐만 아니라 5층이기 때문에 자연 발코니 3평의 가치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죠. 매우 저렴한 선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랬을 때 대출을 물론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활용하실 때 임대보증금 3,200에 월 70만 원, 대출이 약 1억 1,800만 원일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자, 내 자녀에게 또 내 노후에 안정된 임대 수익을 확보하고 또 내 자녀에게만은 강남 입성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되실 때는요. 3천만 원 묻어두십시오. 그런데 3천만 원만 묻어두고 나서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월세 70만 원을 받게 되면은요. 전부 대출이자 제외하고 1년에 약 한 350만 원 전후에 수익까지 얻어지기 때문에 거의 12%대의 높은 임대 수익까지 가져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죠. 거기다가 약 10년 뒤에는 개발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2마리, 3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 실투자금은 불과 3천만 원입니다.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를 모두 해주는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저희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다음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익원 대표의 또 하나의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8호선 지나가죠. 잠실역에서 도보 9분 거리고요. 9호선 3전 사거리역이 개통될 경우 도보 2분입니다. 올 여름 8월 준공 예정에 5층에 4층 건물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6,80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 사실 이쪽 지역도 요즘 시끄럽습니다. 어떤 소식들, 개발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많은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계획도 메모드급 호재인데요. 얼마 전 한 달 전에 삼성동 한전부지와 잠실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을 통합한 그런 국제업무 교류지구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매물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메모드급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딱 2년만 기다리시면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됩니다. 도보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저렴한 매매가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3전 사거리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3전 사거리의 상업지로 종상향 때 포함돼서 향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매력과 함께 또 사업성이 향상될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현재는 잠실역과 인접해 있는데 추후에는 더 도보로 가까운 역이 개통된다고요? 네, 2년만 기다리시면 9호선 3전 사거리역이 개통이 되면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을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받으시는 전세가든 아니면 월세를 10%에서 20% 정도 올려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 월세 수익만 증가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은 잠실동이기 때문에 완벽한 강남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석촌호수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한강변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 학군이면 학군, 생활시설이면 시설이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호선, 8호선에 이어서 이제는 9호선도 개통이 된다면 도보 2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이 잠실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관광 특구로 지정됐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매머드급 호재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시면 송파구를 대표하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1롯데월드 공사 공정이 한 60%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약 한 1년 반 정도 후면 송파구,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송파구의 집가와 집값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매머드급 개발 호재로 인한 파급효과 집값은 굉장히 10%에서 20% 정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호재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매물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잠실 삼성동 역세권에 국제업무 교류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락시황 재건축이라든지 잠실 5단지라든지 문정도 법조타운이라든지 위례신도시 개발에 워낙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개발 가치와 미래 가치가 뛰어난 구가 바로 송파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도 개발 소식이 많은 지역의 매물 정보를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인데요. 이 개발 소식 못지않게 건물 매력도 높은가요? 네, 본 매물의 가장 큰 경쟁력은 9호선 3전 4거리역과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 송파구 잠실동에 맞춰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장, 대리석 마감뿐만 아니고 내부 마감 또한 기본적인 옵션 제공 및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가능하시고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고 안정적인 임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금액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신축주택이 거의 없지만 삼전동이랑 옆에 있는 지역과 비교를 하더라도 2, 3천 정도는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본 매물은 투룸형 구조의 넓은 거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2억 1,500만 원으로 임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해서 잠실권에 정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지역은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강남권에 출근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이상 가능하시다. 그러면 월 이자를 제하시고라도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 자체가 연간으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십니다. 그래서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거의 10% 가까운 9%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그래서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3전 4거리역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실투금 대비해서 200~300%의 수익도 가능한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이 박일권 대표의 매물 정보들 항상 역세권 매물 정보에 개발 소식이 많은 지역을 골라주고 있죠. 이번에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언제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송파구 지역과 용산구 핵심 투자 전략을 세워준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처 찾고 계신 분들 귀가 쫑긋하실 것 같네요.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고요. 합정역 2번 출구 이스턴 빌딩 쪽인데요. 정확한 장소 알고 싶으신 분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요. 양팔석 대표 박일권 대표께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함께 꾸려주셨습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